부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며 영업이 중단됐던 목욕탕과 유흥시설이 문을 열었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19일부터 밀집도 3분의 2 등교를 기본으로 하는 학사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뽑은 한 주간 부산 지역의 키워드는 코로나19와 일자리, 그리고 지난주 개통 후 탈선 사고가 발생한 블루라인 해변 열차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해운대 해변 열차의 탈선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40여일 만에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확진자 수는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욕탕과 유흥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이 정상화됐지만 또다시 문을 닫진 않을지 살얼음을 걷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의 한 목욕탕입니다.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입구에는 다시 문을 열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목욕탕을 찾은 손님들은 방문 명부를 작성하고 열을 체크한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수차례. 업주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번만큼은 일상이 멈추지 않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4일 동안 쉬었었고 이번에는 일주일이었는데 5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턱이 없는 거죠. 지금 근무자들을 못 쓰고 있어요. 고정적인 지출이 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 힘든 거죠. 저희. 방문 판매를 제외한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져 클럽과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불씨는 그대로 남아 우려가 큽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면서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더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밀도 높게 한 공간에 많이 모이시는 걸 좀 피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도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보육만 가능했던 어린이집에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아이들이 등원했습니다. 장난감 소독, 책상 소독, 그다음 아이들 열 체크, 손 소독, 전체적인 방역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원에서 불안한 부분은 밖에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하고 주말에 또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원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지금 추석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고 이제 2주째지만 굉장히 좀 많이 좀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나 모임 집회가 가능하고 프로 스포츠 경기도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최근 확산세를 보였던 부산 지역 확진자 수는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일평균 3.6명, 감염 재생산 지수는 0.5로 유행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이 고위험 시설도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부산 지역 학교도 19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확대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밀집도 3분의 2 등교를 기본으로 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12일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부서 협의를 거쳐 세부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8일까지는 유치원,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폐선 부지를 달리는 해운대 해변 열차가 개통 이틀 만에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부산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부산시당 최준식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철로 주변은 그린 레일웨이 사업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청사포에는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유원시설 사용 검사를 해주고 열차를 개통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 시행자가 사업 승인 조건에 따른 착공 신고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향후 탈선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G헬로비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부산의 주요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 역시나 코로나입니다. 상위권 키워드 1, 2, 3위를 코로나와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10월 들어서만 68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연관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종합병원과 수영장, 이비인후과, 간호조무사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모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들입니다. 또 최근 한 간호조무사에게 가정방문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주사를 놔준 간호조무사는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염 경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주사 맞은 날을 기준으로 조사들이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주사 맞은 환자가 모두 7분인데 이분들의 주사 맞은 일정과 정상 발현일, 또 환자들이 기억하는 정상 발현 말고 DUR 정보들을 이용해서 정상 발현 등을 살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다음 키워드는 상위권 5위를 차지한 일자리입니다. 지난 8월 부산의 실업률은 3.7%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9월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16개 구군에서는 취약계층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인, 해운대 지역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해변 열차가 개통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친환경 열차의 개통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부실 개통 논란도 있었는데요. 기반 시설 및 부대 편의 시설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린 레일웨이 확장 공사는 지금도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민간 사업자의 수익 사업을 위해 준공식을 서두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통 이틀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운행 중이던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을 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름산 자연휴양림은 오는 15일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콕 숲해설 방송을 진행합니다. 집콕 숲해설은 무당거미와 좀비거미를 주제로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두 차례 방송되며 숲해설가의 설명으로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자연휴양림 측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며 여행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 의견을 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방 다모이소를 운영 중입니다. 구는 이달부터 소통방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주민 100명이 공감하면 공식 답변을 하고 500명 이상이면 동영상 답변을 하던 것을 주민 20명과 50명으로 각각 청원 채택 기준을 낮췄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 청원을 게시해 주민의 사소한 의견에도 담당 부서가 조치 사항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소통방 다모의소는 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으며 주민 누구나 제안과 공감하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가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구서 SK뷰 1단지 아파트와 금정산 쌍용예가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건물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시설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는 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주민 공동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부산 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만든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패러디한 건데요. 김한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안경과 수영모를 쓰고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남성들. 코믹하고 중독성 강한 몸짓에서 흥이 넘칩니다.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제작한 패러디 영상 필더 리듬 오브 부산진구입니다. 원작은 한국관광공사의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상에 부산진구의 명소가 빠지자 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상 무대와 배경은 모두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의 관광 명소인 서면이나 시민공원, 점포카페 거리가 빠져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관광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더 리듬 오브 부산진구라는 이름으로 패러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불러오려다 실수로 불러낸 호랑이에게 쫓긴다는 내용인데 온라인 게시 10여일 만에 조회수 6,000회가 넘었습니다. 영상 속 춤을 추는 남성과 길을 지나는 여성 모두 부산진구청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업무가 늘면서 연습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송상현 광장, 시민공원, 부전시장,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점포카페 거리, 골드테마 거리 등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진구에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은 또 안창마을과 신선마을 등 도시 재생이 진행 중인 곳을 배경으로 후속편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극단 오호시어터의 가족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가 공연됩니다. 토장군을 찾아라는 판소리 수군가를 오늘날의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 뮤지컬로 지난해 부산문화회관이 지역 공연예술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한 부산 신진예술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객석 뛰어앉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35일간 부산과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로 20회차인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입니다. 조사 항목은 인적 사항과 국적, 아동 보육, 경제활동 상태 등 총 55개 항목이며 올해는 1인 가구와 반려동물, 마시는 물 등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조사원들이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지난달 23일 태풍 피해로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 교부세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재난 피해 복구 사업비로 5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 교부세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